이번 시, 이번 시간은 음, 기술 보고서 작성 및 발표 어, 3강 무엇을 쓸 것인가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는 이제 무조건 써보자. 어, 무조건 써보자. 도대체 무엇을? 두 번째는 이제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네 번째는 주제 설정의 기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료의 수집과 분류인데, 무엇을 것이냐 다섯 번째는 사실 그 다음 장 제 4강으로 4강에서 다루도록 하고,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번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써보자. 왜? 어, 왜 그러냐? 글쓰기 과정이라는 게 이제 과정이라는 게 뭐냐? 글쓰기 과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자. 겁먹지 말자. 이건 뭐 새로운 걸 창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글쓰기라는 게 새로운 걸 창작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논문 같은 거 쓸 때 굉장히 새로운 거를 창작한다고 하지만 그 논문 같은 경우 가장 창의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보면은 논문의 구성에 책 보면은 서론에 뭘 다루냐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연구를 해왔는가를 다 연구를 해요. 그걸 레퍼런스 그러니까 참조 문헌에다 다 넣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음,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거를 다 자기 거 아닌 거를 다 일단 갖다 놓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연구를 했고 어디까지 연구를 했으며 그래서 여기서 나는 여기 부분에서 좀 다르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나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이거를 시도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자기 논문을 결국 쓰는 거죠. 그러니까 논문의 사실은 그 절반 이상이 다른 사람 것을 그 레퍼런싱 하는 거야. 레퍼런싱 하는 거. 참조하는 거야, 참조. 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참조를 그러니까 베끼지 않는 선에서 그걸 참 인용을 하면 되는 거죠. 인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인용을 하면 그게 베끼는 게 아니죠. 인용을 하면 다 문제 없는데 자기가 자기 것을 인용할 때도 사실은 어, 인용했다는 표시를 상상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래 한번 누가 걸렸잖아요. 자기 논문 쓴 거를 갖다 다시 인용을 해놓고 자기 걸 인용했다고 얘기를 안 해서 그랬더니 그게 사실은 그, 그 뭐라나 복제했다 아니 뭐라 카피했다. 어, 어쨌든 결코 창작이 아니다. 어, 그래서 그래 결국 모든 글쓰기는 어떤 주제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이 어? 여러분의 관련 있는 뭐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서로 어떤 뭐 예를 들면 대단한 책이 하나 있죠. 그 남녀에 대해서 다룬 얘기인데 어, 화성 아니,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순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남녀의 특성 차이를 갖다가 분명히 너무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같은 종족으로 살고 있지만 그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그 금성에서 왔다. 근데 그게 그래서 굉장히 잘 썼어요. 남녀의 차이. 근데 사실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연구한 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도 사실은 그 사람이 그걸 집대성한 거지. 결국은 창작 아니다. 그다음에 어떤 주제에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제에 대한 접근법을 알면 글쓰기는 의외로 쉽다. 내가 뭘 쓸 건지를 사실 정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 그걸 정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항상 그렇죠. 그럼 어떻게 주제를 만들어낼 거냐? 주제와 씨름하는 요령이라고 했는데 그 연상훈련이에요. 연상훈련. 그러니까
연관된 걸 계속 찾아가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있는데 이 브레인스토밍은 사실은 우리 이공계 사람들의 창의적 공학 설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다 많이 나오는 얘기들. 그리고 뭐 기업에 들어갔을 때 이런 걸 많이 가르쳐요. 이 브레인스토밍이 뭐냐면 그냥 막 생각나는데 서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하고 그걸 메모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브레인스토밍. 근데 그걸 갖고서 아 이건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안 갖는 거지. 일단 다 나열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비판을 하지 않는다. 브레인스토밍의 원칙. 어떤 생각이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그냥 얘기하는데 그건 뭐 이게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비판하지 않는다. 무조건 일단 다양한 생각을 얘기해보는 거야. 어? 두 번째 마인드 매핑인데 마인드 매핑이라는 것도 사실은 일종의 시각적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시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생각을 갖다가 사진처럼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사진처럼 연상을 시키는 방법인데 어쨌든 이것도 시각화시키는 브레인스토밍 방법이다. 그다음에 인터넷 검색. 아, 이건 정말 잘하죠, 여러분들이. 아, 제가 뭐, 나이 든 사람들한테 뭐, 이제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 컴퓨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질문을 받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 아들에게 물어, 아니, 자식한테 물어보라고 얘기하죠.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아들이나 자식한테 물어보라고. 그럼 걔네들이 뭘 하냐 그러면 괜히 검색을 해주거든. 검색을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은 벌써부터 이 인터넷 인터넷 세대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거의 이 스마트폰을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검색은 굉장히 익숙하다. 그럼 그걸 잘 활용하는 게 좋죠. 음. 그리고 질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제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제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좋은 연구 질문의 요건. 필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일단 좋은 뭘 연구하거나 뭘 생각하거나 주제를 잡을 때 관심이 큰 분야를. 그 다음에 질문은 약간 주제와 관련성입니다. 구체적인 관찰, 그다음에 서로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뭐 예를 들면 음, 나는 키와 몸무게에 관해서 키와 몸무게는 분명히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실제로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음, 뭐 그걸 이제 그걸 실험해 볼 수 있는 거죠. 자료를 조사해 보면 되고. 근데 실제로는 연관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 키가 크면 사람의 몸무게를 결정하는 대부분이 뭐겠어요? 핵심이 어, 뼈죠, 뼈 무게죠. 뼈 무게인데 키가 클수록 그 뼈의 양이 많죠. 그다음에 이제 살이 많이 찌면 이제 또 물론 몸무게가 많이 늘어나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요소는 이제 허리둘레라든지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겠지만 어쨌든 키하고 관련성은 굉장히 높아요. 어, 우리도 정확하게 수치를 얘기하지 않는데 뭐 100% 연관성이 있다가 1이라고 봤을 때 0.7 정도? 0.7 정도. 굉장히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뭐는 그 관계성이 있으면 좋다. 그다음에 쟁점은 관련이 있다. 쟁점. 그다음에 사람들이 흥미로워한다. 어? 좀 논쟁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을 질문해요. 명확해야 되고. 새로운 형태의 주장이 나오면 더 좋고. 이건 지금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실은 논문 같은 걸 생각하는 거죠. 논문 같은 거.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일기나 아니면 뭐
뭐 그냥 에세이라든지 아니면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서 쓸 때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죠. 그래도 연관된 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누가 관심이 있어 하느냐. 그러니까 독자죠, 독자. 주제에 대한 접근. 자기소개서는 누구에 대한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나죠, 나. 사실 근데 거기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들어갈 회사죠. 들, 들어갈 회사가 독자고, 들어갈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독자고, 내가 이제 나에 대한 주제, 내가 주제는 나죠. 주제 설정에 네 가지 기준. 주제의 범위가 좁아야 된다. 범위가 좁아야 된다. 왜? 너무 넓으면 주제 쓸 수가 없어요. 내가 뭐 만능 박사도 아니고 뭐 백과사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주제는 범위가 범위가 좁아야 된다.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를 하나 쓴다 그래도 이 얘기 저 얘기 다 쓸 이유가 없어요. 이 얘기 지금 내가 이 회사에 정말 필요한 인재라는 걸 핵심으로 잡고서 그러면 뭐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핵심이 뭐겠어요? 일단 엔지니어로서는 기술을 잘 어필해야 된다. 내가 어떤 기술을 잘 갖고 있다. 이걸 어필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일을 혼자 하나요? 그런 세대, 요즘에 일을 혼자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다 서로 그 협업하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소통하는 방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두 번째가 들어가야 되죠. 그런 것들이 두 번째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내가 무슨 어디에서 태어났고, 성장 과정은 어떻고, 뭐, 이런,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중요한 사건은 아니다. 그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주의 범위가 좁게, 핵심적으로 필해 나가던 자기소개서 때 핵심이 한두 개, 세 개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음. 그러면 자신이 잘 알고 있거나 관심 많은 분야. 그래야지 흥미가 돋궈지고 잘 쓸 수 있고 재미도 있어요. 세 번째, 독자 흥미를 유발할 거. 유발할 수 있는 거. 독자 흥미, 자기소개서의 독자 흥미 누구예요? 독자가 누구야? 인사 담당자잖아. 인사 담당자는 뭐에 대해서 된 거야? 이 사람이 내가 뭐에 관심 있는지를 아네. 라는 거죠, 흥미. 내가 뭐에 관심 있는지를 알아요. 그거를 써줘야죠. 그리고 그 주제도, 나는 원래 이제 예를 들면, 음, 제목을 갖다가 IoT 전문가, 자기 누구누구를, 누구 소개서. 이렇게 딱, 이렇게 되면, 뭐, 그렇게 그렇게 일종의 흥미를 딱 이거네요. 아, 이 사람이 IoT 전문가를 뽑으려고 하는데, 이 제목부터 나는 IoT 전문가다. 라고 딱 어필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기소개서 읽어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유익함을 줘야 돼, 유익함. 아, 보고서, 이제 아무것도 아니네. 좋은 친구네. 좋은, 이 사람 뽑아야 되겠네. 그냥 유익함이란 걸. 그랬더니 처음에만 막 해놓고 나서, 어? 그치, 그, 진짜로 결말이 없어. 뭐가 있어야죠. 한 방이 있어야 돼. 유익함을. 어필을 잘해야 된다. 자, 자료 이제, 네 번째 이제, 자료 수집과 분류인데, 이게 사실은 오늘 강의에서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해. 자료 수집.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까? 그러니까 쓰고자 하는 글에, 어, 샘플을 구해야죠. 샘플, 샘플을 구한다. 이건 다 하는 거잖아. 샘플을 읽어보는 거잖아. 그런 다음에 그 샘플을 내가 어떻게 썼는가를 좀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장하는 예를 들면 키와 몸무게의 관계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 하고 얘기하면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하죠.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가 꼭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는 뭐겠어? 실제 재보는 거예요. 다 재보는 거예요. 키, 키 몇이야? 몸무게 몇이야? 그걸 다 자료를 주변 사람들 다 습득하면 되잖아. 그 키와 몸무게의 관계성을 한번 찾아내면 되지. 그리고 그걸 반대로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몸무게는 허리 둘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게 아닐 것이라고 반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 반론을 염두에 둔다. 근데 누가 이길 것 같아? 사실은 물론 살무게가 많으면 살이 또 많으면 허리가 뭐 36, 뭐 40인치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 그런 코미디언 중에 이렇게 뭐 130kg 나갔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 먹방에서 많이 나오는. 응?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사실은 이 허리 둘레가 워낙 많이 나니까 살무게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그것도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는데 어느 게 더 관련 있느냐를 뽑아보면 뼈무게가 당연히 무겁죠. 그러니까 살무게보다는 뼈무게가 훨씬 무겁다.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미리 생각해야 돼서. 어? 제 발로까지 생각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그 참고문화 자료를 어디서 참조할까요? 아, 이게 논문 쓸 때 이런 거 많이 하는 거예요. 국립중앙도서관. 왜 우리 대학에도 있는 중앙도서관 있죠? 거기서 어떻게 자료를 검색하고 열람하고 하는 건 어, 지난번에 다 공부했으니까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뭐 대형 서점 홈페이지. 우리나라는 음, 교보? 교보가 가장 크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2등이 없나? 영풍문고? 뭐 영국. 대형 서점에 오면 거기 온라인으로 다 팔죠. 그다음에 응? 학술 사이트 있어요. 학술 사이트. 우리 같은 경우는 정보 정보과학회죠. 정보과학회. 그런 게 이제 IT 관련해서는 주로 정보가 가장 유명하고. 한국학술정보, 어? 한국교육학술정보, 어, 그 한국교육학술정보의 캐리스, 캐리스 학술연구 정보 서비스. 캐리스가 뭐냐면 어, 대학연합, 대학연합, 대학 아니야 초중고 아야 아유 잘못 모르겠네. 캐리스가 뭐의 연합체인지 모르겠네. 응. 그러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 요 두 건데. 이 학생들이 요구하는 자료 목록인데 이거는 이제 그냥 이 정도는 준비해야 제대로 글을 쓸 수 있다. 아니면 어, 논문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논문 정도까지는 아니고 논문 쓰려면 학술 논문 같은 경우는 최소한 수십 편은 봐야 돼. 수십 편. 그게 이제 학사, 석사, 뭐 박사 논문에 따라 다르고 또는 뭐 그냥 연구 논문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글을 쓰려고 할 때 뭐 에세이 샘플 분명히 내가 수정을 했는데 이게 왜 그대로 있지? 그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단행본, 학술 논문, wen문서, 신문기사, 어, 주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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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뒤에 코멘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코멘트. 이거는 뭐다라고. 참고 문헌은 다섯 개 항이다. 어떤 책을 봤다. 이게 단행본이 그 참고문이 될 수도 있고 학술 논문이 참고문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넘어가고.
자료 수집 방법, 인터넷, 도서관, 몇 가지는 잘 알고, 서점, 몇 가지 더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현장 조사 이런 거 필요해요. 현장 조사, 그 사회조사. 사회조사는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마지막이 사실 우리한테 훨씬 더 중요해요. 실험, 측정, 관찰. 실험, 측정, 관찰. 뭐 아두이노 갖고 예를 들어서 뭐 실험을 한다. 어, 또는 관찰한다는 거 있고 측정 같은 경우도 할 수 있어요. 네, 똑같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었던 키와 몸무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실제로 재보면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에, 잘 측정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가 그게 이제 그 연령대별로 골고루 분포해야 되고 남녀 비율도 좀 맞춰야 되고 그게서 그게 특정한 집단만 갖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어. 그렇게 측정하면은 그게 나중에 그 반박 자료에서 걸리죠.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일종의 설문조사 할 때도 사실은 그런 그 클래시파이 시키듯이 나이나 연령이나 또 뭐 있을까? 성별 이런 거에 대해서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비율을 맞춰요? 음, 우리나라 그 인구의 전체 인구에 연령대별 분포가 있어요. 그 분포대로 뭐, 뭐 20대가 죄송합니다. 20대가 10%라고 하면 음, 그 내가 100명의 샘플을 뽑으려고 할 때 10명은 20대에서 뽑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20대 성비도 절반절반 남녀 이렇게 뽑아야 그 데이터가 가치가 있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그 나이에 따라서는 키와 몸무게 상황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성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성별. 그러니까 성별은 확실히 맞춰야 돼. 최소. 그러니까 자기 같은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만 다 집어넣고 나서 이것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 남자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자, 이제 자료 수집과 분류해서 첫 번째 인터넷. 어, 인터넷에서는 전문 학술 사이트도 방문할 수 있고, 대학의 중앙도서관, 그다음에 국립중앙도서관, 남산에 있죠. 어, 국립중앙도서관, 그다음에 국회도서관, 여의도에 있어요. 어쨌든 그걸 그거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사전류는 뭐냐면 그 뭐 많잖아요. 저 위키백과 요즘에 위키백과가 뭔지 모르는 사람인데 위키백과는 뭐냐면 인터넷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백과사전이야.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누가 정리해서 잘 올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다 덧대거나 좀 틀렸으면 수정을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수정돼 이 부분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걸 업데이트 시켜서 최신의 버전으로 만들어서 이 내용을 자꾸 쓰는 거야. 그걸 결국은 인터넷 세상이 만든 어, 백과사전이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그냥 공식적인 그 백과사전 사이트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 지식과 엄청난데 이 근데 인터넷으로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뭐 어디까지 해야 돼요?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한다.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한다는 데 씁니다. 기초적인 자료가. 기초적인 거. 근데 우리 이걸로 다 하려고 하죠. 그러면 안 된다. 기초적인 자료만. 사실 그 기초적인 자료가 아닌 게 내가 그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그 머신러닝에 보면 이제
리그레이션이라고 있거든. 리그레이션. 회귀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나온 용어죠. 회귀라는 걸 갖다가 이제 근데 그 책들이 워낙 많고 그 자료가 워낙 많이 와서 이걸 어느 걸 참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무 참조할 게 많아서 근데 그게 오리지널 위키백과에 아주 장세하게 잘 정리돼 있는. 그래서 나중에 레퍼런스를 전부 다 어, 그걸로 썼어요. 음. 근데 어쨌든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근데 그거를 그래서 그 레퍼런싱한 건 뭐냐면 리그레이션이 뭐다. 응? 그 머신러닝의 방법이면서 사실은 회계에서 쓰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거를 그거 한두 페이지 쓰는 거를 예, 거기서 이용해서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기를 한 거지. 그 다음에 내기, 논문 얘기를 한데 실험 데이터 이거를 적용하면서 그걸 어떻게 적용시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음. 자, 두 번째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는 방법은 직접 소장되어 있는 문헌을 조사해서 찾는 방법인데, 이런 건 잘 못하시죠? 잘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도서 네트워크에서 얻을 수 있는 웹DB 내려받기 하고, 그냥 대학 도서관, 각종 신문과 잡지, 사전류, 석박사 학위 논문, 마이크로필름, 비디오, 오디오, CD롬 자료, 웹DB, 전자저널, 뭐, 이북. 근데 여기서 다른 건 알겠는데, 마이크로필름이 뭐예요? 예전엔 이걸 이렇게 논문 같은 걸 하면, 이렇게 이북처럼 못 만들고, 그러니까 요즘엔 쉽게 이북으로 만드는데, 예전엔 일종의 찍어놨다고 생각하면 돼. 찍어놨다고. 논문을 이렇게 찍어놨다고. 페이지별로 쭉 찍어놨다고. 음. 예전 거는 그렇게 많이 보관했어요.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북이나 이런 게 잘 안 나올 때는. 그래서 그 교수님의 석사 논문은 찾을 수가 없어. 어,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뒤오거나 하기 전까지는. 그것도 있을랑가 모르겠네. 페이스트 내 도서관에 어쨌든 졸업할 때 다 제출하니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 갖고 쓰는 거야겠네.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문헌 자료 외에 국내 웹DB 자료나 원문 자료도 수집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도서관 이용법을 숙지하는 게 우선이죠. 그러니까 도서관 이용법을 잘 숙지해. 내가 여기서 무슨 관계가 있을까? 쓸 일이 없을 텐데, 쓸 일이 없을 텐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렇지 않다. 생각보다 쓸 일이 많을 수 있다. 그걸 잘 쓰는 사람이 또 나중에 글도 잘 쓰고 사실은 공부도 잘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 학기는 음, 이번 세 번째 강의의 핵심 저기 실습은 두 번째는 제가 일기서보라 그랬죠. 도서관은 실제로 열람해 본다. 내가 관심 있는 뭐를 하나 정하고 그 책을 찾아서 가서 어떻게 열람하는 걸 실제로 해본다. 이게 두 번째 예, 수능 과제예요. 예, 꼭 해보시길. 효과적으로 자료를 찾는 법에 대해서 좀 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구마 넝쿨식 자료 찾기라고 해요. 이 고구마 넝쿨이 뭐냐면 이 국어를 시골 lang사를 안 배웠는데 대신
제 그 집사람이 고구마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너무 좋아해서 예전에 여기 살 때 이제 중에 서울이지만 전원 쪽에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고구마도 심기 시작하더니 근데 요즘에 다시 아파트로 이사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텃밭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 고구마 심고 막 그래요. 고구마도 대충 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그 수확을 하면 몇십 박스가 나올 정도로 박스로 몇십 박스. 근데 그게 이제 저도 그래서 캘 때 이제 뭐 이제 불려가는 거죠. 같이 가서 키우면 어떻게 이렇게 크잖아 그러면 넝쿨에서 이렇게 고구마가 딸려 나오죠. 근데 이게 넝쿨 계속 땡기면 계속 고구마가 딸려 나와요. 그러니까 따라온다고. 요 얘기하는 거예요. 넝쿨을 따라 나오면 거기서 새로운 고구마가 또 따라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 그래서 처음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제와 관련된 책과 논문을 갖다가 먼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책을 찾아서 목차를 검토하고 쓸만한 내용을 먼저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저자에는 분명히 맨 마지막에 주석이 있어요. 이 책은 어머머를 참조했다. 어, 어머머를 참조했다. 그러니까 그 주석에 달린 자료를 검색해서 어, 열람하면 돼요. 그때 쓰는 게 뭐 천국이요 같은 거죠. 그럼 주석 말고 맨 뒤에는 이제 참고문헌이 있죠. 참고문헌. 참고문헌에 참고는 이제 1번부터 쭉 있어. 이 책을 특히 해서 이렇게 논문도 그렇지만 참고문이 쭉 있어. 어. 그럼 그 참고 자료를 갖고서 이 책을 다 쓴 거라고 봅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주장은 10% 20%고 나머지는 정말 대부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세 번째 서점, 일반 서점 갈 수 있죠. 가서 직접 그런데 이게 어, 시간이 많이 들죠. 다양한 집화물을 직접 볼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인터넷 서점을 하지만 거기도 검색이 잘 되죠. 검색 잘 돼. 그리고 거기서 척 필요하면 사면 되죠. 음, 뭐 전공 동아리 같은 거 할 때, 우리 이런 서적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같이 사갖고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죠, 당연히. 물론 금액에 제한은 있겠지만, 몇 권 필요한 거 두세 권 사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거 갖고서 쓰는 것도 괜찮죠.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실제로 그 해당 현장에 가서 보는 거야. 조사자가 조사 대상과 어떤 식으로의 어떤 관계를 맺음으로써 대상과의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이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좀 약간 가볍게 얘기할게요. 가볍게. 예를 들면 원격으로 이제 우리가 그 우리가 이제 아두이노나 그 라즈베리 파이 앞에서 어, 농사를 짓는 거를 할 수 있잖아요. 스프링클러를 작동하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식물이 잘 자라도록 원격에서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내가 해보려고 하고 그런 거에서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직접 재배하고 있는 데가 있나 없나를 가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도시에서 그 이 전철역에서 농사를 짓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스마트팜이라고 해요.
스마트 팜이죠, 팜. 스마트 팜인데, 그, 실제로 보면 이제 그 반도체 빛을 찌고 수분을 갖다가 전달하면서 굉장히 좁은 공간에 이렇게 몇 개의 층을 줘갖고, 많이 키우고 있어요. 음,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역은 답십역이고, 전철역 중에서, 이태원역인가? 그쪽 어디도 있는 것 같고, 약간 그 인터넷 기업은 나오는데, 역만, 스마트팜만 찾아보면, 한 서울의 전철역에만 한 7개? 약간 5개 이상 돼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의 구체적인 정화를 가서 보는 거지, 가서.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아니면 역사적이나 지리적이나 공간적 이런 것도 살펴보기도 하고, 사회 정책인 거, 기후 생태, 뭐, 이런 조사가 벌어진 시간대별 추이, 그러면 심지어는 뭐 조사자의 심리 상태까지 좀, 좀, 좀 지나치고, 감상과 견학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설문조사 할 수 있어. 설문조사는 이제 보통 뭐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할 때 많이 하는데 어떤 주제를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논하기 위한 조직적 절차라고 얘기해요. 이 설문조사가 사실은 잘 맞냐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게 내가 예전에 통계학도 공부를 했었는데 그 오차 범위 내에서 맞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5%, 5%다 플러스 마이너스 5%다 그러면 그 5%에 맞게끔 샘플링을 크기를 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는 거의 틀린 경우가 거의 없어. 그게 틀리거나 조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 플래시 파일을 잘 안 시키면 이 여론 조작이에요. 여론 조작 할 때도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여론 조작이 될 수 있어요. 플래시 파일이란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키와 키 이것 딸 때 성별이나 나이 이거 따져야 되죠. 그다음에 지역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이 이제 천만이고 그리고 강남하고 또 강북하고 여론조사가 틀리니까 구별로 25개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0명을 갖고 샘플링 하겠다. 그러면 서울 인구 전체 인구 중에서 그 20% 그러니까 5천만 명이면 1000만 명이 서울에 사니까 1000만 명 그러니까 20%는 1000명을 샘플링 한다 그러면 200명은 서울 사람을 해야 돼. 그리고 200명도 사실은 각 구별로 나누는 게 좋죠. 각 구별로 나, 나누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 각각의 또 나이대별로 또 연령대별로 나눠야 된다. 연령대와 남녀 비율. 이걸 잘 클래시파이 시키면 이게 더 정확해. 틀릴 수가 없어요. 틀릴 수가. 설문조사 할 때 이제 사전 점검 사항이 무엇을 목적으로 조사하느냐, 여론조사냐, 아니면 그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요즘에 이제 그 많이 하죠. 그 대통령 선거 이제 좀 있으면 대통령 선거할 때 각 당에서 그 당 당별로 이제 대통령 그러니까 대표 대표자가 아니라 후보를 뽑을 때 여론조사를 똑같이 하죠. 그래서 뭘 물을 거냐. 그럴 때 어떻게 묻느냐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이 그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질문 항목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 질문 항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갖다가 서로 그 협상도 많이 하죠. 단일화 같은 거 협상하거나 아니면 뭐 그럴 때 굉장히 많이 하죠. 그게 그에 따라서 유불리가 막 나오거든요.
조사 지점과 조사 대상. 제가 이건 다 얘기했어요. 지점, 특정 지역이냐, 전국이냐, 조사 대상도 연령, 성별, 학력, 뭐 직업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야 되는데 보통은 나머지까지는 다 하는 것까지는 어렵고 실제 우리는 연령이나 성별, 그다음에 뭐 지역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조사하냐? 여론조사 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그 친구들이 해줄 수도 있고 뭐 이걸 분석하는 전문가가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통계 분석할 거냐? 통계 분석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어요. 그거 갖고서 이제 돌려서 하고 그 결과 나왔어. 그럼 그 결과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것까지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좀 얘기를 했는데 아, 여섯 번째로 이제 실험 측정 관찰. 이건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 보고서 작성할 때나 사이트 때 많이 쓰는 거고 그 자, 자연각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실험 조건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실험 조건에 따라서 결과 다를 수 있으니까 어, 실험 조건을 이게 이제 보통 물리나 화학 이런 데 수업 시간 가면 이런 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관찰 기록표나 실험 보고서를 작성한다.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얘기했을 때 키와 몸무게 간의 관계를 조사하겠다. 그건 직접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키와 몸무게를 다 측정하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료 분류의 네 가지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료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분류. 수집했으면 이때까지 수집이었잖아요. 수집 분류하는데 비슷한 내용끼리 나눈다. 상위 분류와 하위 분류를 구분한다. 근데 분류할 때는 한 가지 기준만 적용해요. 왜냐면 이것저것 기준을 적용하면 분류가 잘 안 돼요. 막 섞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분류된 양이 항목별로 분류된 양이 적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비슷한 내용끼리 어, 분류해야 되고 상위 분류와 하위 분류로 구분해야 되고 한 가지 기준만 적용해야 된다. 분류해 놓으면 한쪽은 자료가 100개인데 하나는 90개야, 하나는 10개야. 이러면 분류가 기준이 잘못된 거죠. 대충 한 두 개로 분류했으면 4, 50개 나와야 되는 거죠. 세 개로 분류했다 그러면 100개다 그러면 30개 정도씩은 어, 전후로 나오면 적당한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의 수집과 분류를 얘기해 봤고요. 어, 제가 내놓은 그 과제, 과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